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양산이잖아요. 그 양산 사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동안의 어떤 실정에 대한 성토의 장이 계속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웠겠죠. 데모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마이크 소리도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급기야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만큼 양산 사저 앞에 시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뭐라 그럴까 내로남불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양산 사저 앞이 이렇게 소란스럽다는 한마디, 법대로 집행하라는 한마디자 더는 자시할 수 없다니까 법대로 집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이 양산 사저 앞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집회도 그렇게 싹 줄었고요. 이제는 3개에서 4개 단체 50명에서 60명이 조용한 시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시위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 그룹의 본사 앞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써있는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삼성 이재용 건설 현장 노동자 죽으면 냉동시켜 납품업체 떠넘겨 범죄 은폐. 악질 장사꾼 삼성 이재용. 그리고 여기에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분향소도 설치해 놓고요. 분향소도 설치해 놓고 뭐 욕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욕을 하는 건. 분향소 설치되어 있잖아요. 욕을 하는 건 당연해요. 이 스피커 보이시죠? 이 스피커를 사무실 쪽으로 대놓고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보니까 147인가요? 147데시벨인가요? 147데시벨이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헬리콥터가 앉았다 올라가는데 100데시벨 정도 헬리콥터보다 지금 더 센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난무하고 있다. 여러분 양산 사저 앞에 이제 내려간 지 20일 30일 됐어요. 양산 사저 앞이 20일 30일 동안 지금 소리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들 앞은 뭔가요? 기업들 앞은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10년 20년째 10년 20년 365일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시위 지옥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업의 본사 앞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면요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극한소음. 여러분 삼성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LG, 효성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수년째, 수십 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도대체 뭘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는 법대로라는 한마디에 조용해졌다면 이게 기업들의 본사 앞에 이거 조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 총수들 개인 집 앞에 소리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죠?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나는 불편하면 안 되고 나만 불편해도 괜찮고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에요? 내로남불의 전형.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러면
남이 그렇다는 것도 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대기업 본사 주변은 정말 헬이라고, 대헬이라, 대헬. 대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직장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80데시벨이에요. 예, 헬리콥터가 100데시벨이고요. 그런 소리가 365일 울리니까 이게 뭐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제발이지. 예, 법 집행은요, 누구나 동일해야 됩니다. 누구는 법 위에 있고 누구는 법 밑에 있고 이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양산사저 앞에 법대로 하면서 시위가 조용해졌다면요, 우리의 보배들은 기업이거든요. 예, 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저는 반기업 정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물론 뭐 있을 수 있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연자원이 나와서 팔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입니다. 모두가 예, 지금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판국에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저는 제발 말입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해서요,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제가 1984년에 학교 들어갔을 때 1984년 1985년만 하더라도요, 대학에서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맨날 집어던지고 예, 화염병 맞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3년 딱 갔다 왔거든요. 1988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 3년 갔다 와서 학교를 가니까 학교 분위기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나 취직해야 돼, 이제 공부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3년 만에 격세지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야죠. 법이라는 것을 촘촘히 그리고 진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말입니다. 때로 시위하고 예, 어거지로 누르고 이런 것, 법 위에서 있는 국민정서법, 이제는 이런 말조차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이렇게 시위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통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어떻게 고칠지 진짜 기대됩니다. 여러분, 시위 한번 보세요.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집회가 45,836건이었는데 사법 처리가 512건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그야말로 시위 천국이었어요. 예, 보수파만 시위한다 그러면 막아버렸지 이게 누구든지 시위를 할 수 있었어요. 사법 처리도 안 돼. 2018년에는 173건밖에 안 되고요. 2021년 작년에는 86,552건인데 253건만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법대로 집행, 무슨 일이든지 시위로 해결하는 관행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를 엄단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예, 제대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예, 이게 상생의 문화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또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제책을 따로이 마련하면서 이게 세상에 불만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것,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라는 게 세상의 불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법대로라는 원칙만 있으면요. 원칙이 깨지면요, 한쪽에는 원칙을 적용하고 한쪽에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저는 원칙대로 법대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